그래서 귓불에 주름이 있다고 과도한 불안이나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참고로 경향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논문에서 연관성과 위험도를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 의미심장한 발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귓불 주름이 뇌혈관,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를 특징으로 하는 치매와도 연관이 있는지를 기존에 출간된 논문이나 연구들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귓불 주름이 뇌혈관, 심혈관 질환, 그리고 치매와의 연관성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는 논문도 있지만 이 연관성이 있다는 논문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이런 논문들과 기타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가 생각하는 귓불 주름에 대한 해석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귓불 주름과 뇌혈관 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문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결론은 귓불 주름이 뇌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성과 연관성이 있다는 내용인데, 이 저자는 5개의 논문에 포함된 1,400여 명의 환자 데이터를 리뷰를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 귓불 주름이 뇌경색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뇌혈관 질환 중에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보다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 귓불 주름의 원인으로 혈관 내의 동맥경화나 혈전 등이 혈류 장애에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귓불 주름과 뇌출혈이 아닌 뇌경색이 뇌의 허혈성 질환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개연성이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귓불 주름과 심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나 논문들입니다. 2012년도에 미국의 세다스 시나이 의료센터가 발표한 논문에서 귓불에 주름이 많은 사람이 심장질환 징후가 더 빈번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미국 내과 저널에서는 급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240여 명의 환자 중에서 한 78% 정도가 귀에서 귓불 주름이 발견이 됐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귓불에 대각선 모양의 주름이 잡혀 있다면 심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논문에서 귓불 주름과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결론이 많이 있었지만, 또 의외로 다음 소개드릴 논문처럼 심혈관 질환의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논문은 2021년도에 출간된 논문이고요. 귓불 주름이 관상동맥 질환 예측에 사용될 수 있냐는 내용입니다. 약 3,900여 명의 환자가 포함된 13개의 논문을 종합해서 발표한 리뷰 논문이라 꽤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귓불 주름의 유무를 가지고 임상적 치료에 활용하기에는 진단의 정확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귓불 주름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할 때 참고로 하는 정도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면에서는 앞선 연구들과 상반된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귓불 주름을 전문적인 진단이나 치료의 영역으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귓불에 주름이 있다고 과도한 불안이나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참고로 경향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논문에서 연관성과 위험도를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이 의미심장한 발견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조사를 하면서 궁금했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귓불에 있는 주름 말고 이마 주름은 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이 없을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연관된 흥미로운 연구도 있었습니다. 한번 소개를 드려보면 유럽 심장학회에서 2018년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프랑스의 툴루즈 대학병원에서 건강한 성인 3,221명을 대상으로 이마 주름과 심혈관 건강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의 참가자는 연령도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고요. 참가자들의 이마에 있는 주름의 깊이와 수에 따라서 0점에서 3점까지 분류를 했는데 주름이 많고 깊을수록 높은 점수에 해당을 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참가자를 무려 2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고요. 그 기간 동안에 23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름 점수가 0점인 참가자의 2.1%, 1점인 참가자는 6.6%, 2점이나 3점인 참가자는 15.2%가 그 사망자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주름의 수와 깊이가 깊을수록 사망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한 위험도 산출을 위해서 이 성별이나 나이, 교육 정도, 흡연 상태, 혈압, 심장박동수, 그리고 당뇨병, 그리고 고지혈증 수준을 잘 보정을 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성에 대한 통계 분석을 다시 했더니 주름 점수가 0점인 참가자와 비교해서 1점인 경우는 위험도가 4.9배 정도, 그리고 2점이나 3점인 사람은 10배 정도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이마 주름이 죽상동맥 경화증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귓불 주름 못지않게 이마 주름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가 흥미롭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대규모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더욱더 감탄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도 저자들은 단순히 이마의 주름 점수가 높다고 일률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 여러 가지 기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과적 질환이나 주름이 얼마나 단기간에 급하게 생겼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귓불 주름과 치매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와 논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국내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귓불주름과 심혈관, 뇌혈관 질환 위험도 관련 연구에서 인종별로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제법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의료원과 삼성의료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군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귓불주름의 빈도를 조사를 했더니 인지기능 저하 환자군에서 귓불의 대각선 방향의 주름이 더 많다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면 정상인 243명과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471명을 비교 분석했더니 정상인 중에서는 약 44%에서 귓불주름이 발견됐지만 인지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는 59.2%에서 주름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귓불에 대각선으로 깊은 주름이 생기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가 걸릴 위험이 2배가 높은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연구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발견은 이 정상인과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그룹의 MRI를 비교해 봤을 때 소혈관 질환 또는 열공성 뇌경색이라고 표현을 하는 병변이 7.3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소혈관 질환이나 열공성 뇌경색은 급성의 뇌 병변은 아니고요.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뇌세포에서 서서히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뇌세포가 손상이 되고 신경의 기능이 저하가 되는 병변을 말하는데 이 귓불주름의 여부가 이처럼 뇌신경의 노화나 기능 저하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오늘 말씀드린 귓불이 한의학적으로도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하는 과정에 알게 된 정보를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을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여담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혈자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인체 내부 장기의 문제에 해당하는 인체 표면의 반응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특히 귀나 손, 발은 인체의 축소판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 귀에 시행하는 침 치료를 이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침에 관한 자료를 찾다 보니 세계보건기구에서 91개의 이침 혈자리를 표준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단순히 동양의 신비로움이 아닌 나름 객관화되고 재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준화도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이침에 관한 국내 자료들 중에도 그림을 보시면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귓불이 얼굴이나 머리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서양의학에 기반을 둔 다수의 논문에서 귓불의 주름이 뇌혈관이나 뇌 기능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많은 것과 함께 동양의학의 혈자리에서도 귓불이 머리에 해당하는 위치라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함을 넘어서 좀 신비롭다는 느낌도 받게 되는데 저만 그런 것은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담이었고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귓불에 있는 주름은 분명히 단순히 노화의 의미를 넘어서 뇌혈관, 심혈관, 뇌 기능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비교적 객관적인 팩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귓불에 주름이 있다고 해서 모두 이런 질병과 연관 짓는 것은 무리수입니다. 실제로 무관하다는 논문도 적지 않고 이런 연구 결과가 인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아주 많이 난다는 연구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에 있는 한 연구팀은 심혈관 질환의 경우에 50세 이상에서 발병 위험이 높은데 귓불 주름 또한 노화의 한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50세 이상에서 도드라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겹칠 확률이 확률상 높을 뿐이지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 결론은 갑자기 단시간 내에 귓불에 주름이 생기거나 또는 주름이 깊게 패여지는 경우, 특히 기존의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같은 내과적인 위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런 변화가 생긴다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치매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